이번에 그 5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된 와디프에는 30년간 양자영역에 갇혀있던 제니 펜다인이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설정의 원작과는 달리 되려 뇌를 손상시키는 양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화가 되었다는 설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녀를 구하려고 했던 행크핌을 시작으로 어벤져스의 대부분은 물론이고 24시간 만에 북서태평양 전역이 감염되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에선 인피니티 워 당시 생텀으로 추락해 닥스나 아이언맨에게 타노스의 존재를 알렸던 배너가 원작과는 달리 좀비가 된 아이언맨과 닥스, 웡을 발견하게 되지만 원작과 마찬가지로 헐크가 변신을 거부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진 배너 박사를 와스프가 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참고로 이러한 장면 중에는 좀비가 된 닥스 대신 레비테이션 망토가 배너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후 이 레비테이션 망토가 배너에서 피터로 옮겨간 것이나 마지막 순간엔 머리만 남은 앤트맨을 돕고 있었다는 점, 게다가 본래 이 레비테이션 망토는 자아가 매우 강해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아티팩트 중 하나라고 설명되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와디프의 레비테이션 망토는 앤트맨의 아재 개그가 의외로 그 취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Sorry, I tend to process traumatic events with dad jokes.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브이로그가 취미였던 원작처럼 스파이더맨이 좀비 아포칼립스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어 브루스 배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좀비 역을 맡고 있는 건 앤트맨 2편에서 루이스 페거리 중 한 명으로 등장했던 커트인 것을, 그의 특징 중 슬라브 민속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은 그가 이번 에피소드는 물론이고 앤트맨 2편 당시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바바야가처럼 슬라브 민속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Baba Yaga. Baba Yaga, the witch. They tell stories to children. Baba Yaga, the witch, known to lurk in shadows of sacred burial grounds. 해피의 특징에는 아이언맨 2편 당시 볼 수 있었던 그의 권투 실력이나 평소 토니의 운전기사로 등장하는 특징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름은 해피지만 실제로 행복하진 않다라는 내용이나 나는 싱글이 아니다, 나는 토르의 부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 실제로 이후 등장하는 오코에는 해피가 우버 택시의 기사라고 생각했다는 개그 포인트를 찾아볼 수도 있었죠. What is the problem? I thought you were an Uber driver. 그리고 버키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100여 년간 윈터솔저로 이용당했던 탓인지 그 특징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 킬러함, 살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샤론은 과거 캡틴의 경우를 위해 간호사로 위장했던 적이나 폐기의 추도연설도 한 적이 있는 만큼 그 특징에 첩보활동, 추도연설 등이 적혀있는 것을, 스파이더맨은 이러한 좀비 아포칼립스를 피하기 위한 안전가옥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열차와 버스 등을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공중에 고정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또 이번 에피소드의 후반부에는 엔드게임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캠프 리아이에 자리 잡고 있던 비전이 안드로이드인 덕분에 좀비 아포칼립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마인드 스톤은 좀비 아포칼립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특정 주파수까지 발생시킬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마인드 스톤의 주파수를 이용해 전세계로 퍼진 좀비 아포칼립스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일반적인 인간의 기술력을 넘어선 고차원의 기술력이 필요했고, 심지어 좀비가 되어버린 완다에게는 이러한 마인드 스톤의 주파수조차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알게 된 비전이 완다를 살리기 위해 치료제가 있다는 빌미로 다른 생존자들을 유인해 좀비가 된 완다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있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벤져스와 함께 있던 중 실종되었던 트찰라 역시 비전에게 납치되어 완다의 먹이가 될 뻔했지만, 뒤늦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비전이 스스로 마인드 스톤을 제거하게 되면서 트찰라와 일행은 인류의 마지막 쉘터이자 일반적인 인간의 기술력을 초월한 고차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와칸다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와칸다는 이미 좀비가 된 타노스에 의해 점령을 당하기라도 한 듯 와칸다의 모든 병서가 좀비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타노스의 건틀렛에는 마인드 스톤을 제외한 모든 인피니티 스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의 에피소드에선 마인드 스톤과 함께 와칸다를 방문한 트찰라 일행이 이러한 타노스에게 마인드 스톤을 뺏기게 되면서 와디프 버전의 스냅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완다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비전의 모습이 마치 비전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웨스트뷰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켰던 완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좀비가 된 앵크핌이 어벤져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장소는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흑화한 앵크핌이 그 본색을 드러냈던 공동묘지의 뒤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였음을,
캠프 리아이로 향하는 열차를 구하기 위해 도착한 그랜드 센트럴역은 어벤져스 1편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곳이었음을, 해피가 줄곧 블램이라는 효과음과 함께 사용했던 장갑 형태의 리펄서는 Just birds. Were you saying blam? 11화 당시 아이언맨이 착용했던 손목시계 형태의 아이언맨 건틀렛이었음을, 와디프에 등장하는 스파이더맨은 호러 영화에서 팀을 나누면 누군가는 분명히 죽는다거나 우리가 해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등의 클리셰를 언급하며 팀원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스파이더맨이 경고한 클리셰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도 있었죠. Splitting up? Do you guys just not have horror movies in Wakanda? We should have stayed together. We did it! We really did it! No, don't jinx it! Doesn't anybody here watch horror movies?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1년 전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에게 어벤져스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스파이더맨이 당시 이를 거절했고 이제는 어벤져스의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Last year, Mr. Stark asked me to join the Avengers. I turned him down, and now they're all gone. And I'm still here. 원작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회유하기 위해 메이 숙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Don't tell Aunt May. All right, Spider-Man. 해당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your made-up names. I'm Spider-Man then. 스파이더맨이 앤트맨도 어벤져스였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은 I'm so sorry. I forgot. You are an Avenger. 원작에서도 다른 어벤져스에 비해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인 앤트맨의 모습을 개그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죠. Did you get that? That's good. You want to grab one with me? I'm Ant-Man. 그리고 앤트맨이 와스프가 내 목숨을 구한 것이 두 번째라고 언급한 것은 That's twice she saved me.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은 물론이고 원작에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Hey! 에피소드의 초반 배너 박사가 와스프에게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물었던 것은 Who are you? 원작에선 2015년 5월 어벤져스를 떠났던 헐크가 2018년 5월이 되어서야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탓에 2015년 7월부터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와스프와는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레비테이션 망토를 두르고 있는 앤트맨이 외친 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레비테이션 마법의 주문이었음을, 앤트맨과 블랙팬서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와칸다를 향하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는 원작에선 캡틴 마블에 등장한 적이 있는 프로젝트 페가수스의 쿼드젯이었음을, 에보니모의 대사는 원작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는 에보니모 나름의 명대사였음을, Hear me and rejoice. Hear me and rejoice. 배너 박사는 좀비에게 잡아먹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건임을 어필하는 약간은 황당한 개그 포인트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는 스타로드가 된 트찰라에 이어 체드윅 보스만이 직접 그 더빙을 진행한 블랙팬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었는데,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 그가 우리 문화권에선 죽음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블랙팬서의 명장면을 오마주하는 것임과 동시에 체드윅 보스만 그 자체를 오마주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My culture, death is not the end. They are still with us, as long as we do not forget them. In my culture, death is not the end.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와디프의 5번째 에피소드는 어느덧 시즌1의 중반부를 훌쩍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해당 유니버스의 종말을 몰고 왔던 타락한 버전의 닥스는 예고편을 통해 다른 멀티버스 혹은 다른 타임라인에 존재하고 있던 캡틴 카터와 만남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엔 좀비가 된 타노스가 스냅을 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대형 이벤트가 예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각각의 유니버스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벤트에서 살아남은 히어로들은 아마도 시즌1의 마지막화 혹은 아예 시즌2가 되어서야 만나게 될 확률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